빌라라고 하면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죠. 아파트보단 덜 오를 것 같잖아요. 그리고 팔기도 어렵다는 이미지 때문에 그냥 오래 살 집으로도 애매하다고 느껴지곤 해요. 저도 처음엔 그게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얘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게다가 요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 원에 육박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아파트는 꿈도 못 꿀 가격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빌라는 실거주와 투자 사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말로 하는 얘기 말고 진짜 살아본 사람만 아는 아파트보다 빌라가 좋은 이유 3가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제가 직접 살아보고 매매해서 수익까지 내본 빌라를 누구보다 저렴하게 사서 수익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는 공간의 여유입니다. 넓은 집이 살기 편하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막상 같은 예산으로 얼마나 넓은 공간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선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빌라를 낮은 선택처럼 여기기 쉬운데 저는 14살 때 직접 아파트에서 빌라로 옮겨 살면서 그 인식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부천의 18평형 아파트에서 4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었고 단지 내 놀이터도 있었고 그냥 이게 집이지 하고 살아왔죠. 하지만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부모님 방 하나, 아이들 방 하나, 거실에는 작은 식탁과 소파 하나 놓으면 꽉 차는 구조.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모님이 보증을 잘못 써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고 급하게 다른 집을 찾아야 했습니다. 자금의 여유가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아파트는 같은 지역 내에서는 예산이 맞지 않았고 결국 부천의 23평의 빌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불만이 컸어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단지도 없고 외관도 투박해서 우리가 왜 여기에 살아야지? 라는 감정이 생겼죠. 그때만 해도 아파트가 더 좋은 집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박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사하고 나니 가장 먼저 느껴진 건 넓다는 감각이었습니다. 18평형 아파트에선 방 2개를 쪼개서 쓰고 거실도 복도처럼 지나가기 바빴는데 23평 빌라에선 방 3개에 거실이 확 트여 있었고 주방에도 작은 식탁을 놓고도 공간이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처음으로 혼자 쓸 수 있는 내 방이 생겼습니다. 그 방 안에서 책상도 놓고 옷장도 놓고 침대도 놓을 수 있었죠. 그 전까지는 늘 형제와 방을 나누거나 책상을 거실에 놓고 생활했기 때문에 그 변화는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어요. 생활 동선도 훨씬 편했습니다. 당시 저희가 이사간 빌라는 3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불편함보다 계단 몇 걸음만 오르면 바로 우리 집이 나오는 구조가 오히려 더 간결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불편한 점도 있었죠. 관리실이 없어서 각 세대가 분리수거나 청소에 더 신경 써야 했고 겨울엔 복도 창문에서 찬바람이 더 쉽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공간적 만족도는 확실했습니다. 무엇보다 집안에서 각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건 그 나이에 저에게 정말 중요한 경험이었죠. 지금 돌아보면 저희는 집값이 싸서 빌라로 갔지만 같은 돈으로 더 좋은 공간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입지를 더 좋게 가져갈 수 있다. 부동산에서 입지는 곧 수요입니다. 출퇴근이 편한지 여기 얼마나 가까운지 주변에 학교나 병원이 있는지 이런 요소들이 결국 집값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시장을 보면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은 가격이 올라서 진입 자체가 어렵고 예산을 맞추려다 보면 결국 외곽, 오래된 소형 평수로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반면 빌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덕분에 같은 금액으로도 더 중심지, 더 역세권, 더 넓은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차이를 몸으로 느꼈어요. 처음엔 인천 부평에 20년 된 구축 아파트 중심으로 투자 매물을 찾았었어요. 전세 수요나 황금성은 괜찮아 보였지만 낙찰가가 높고 전세가도 올라가 있어서 수익이 거의 안 남는 구조였습니다. 실투자금은 1억 가까이 드는데 월세로 돌리자니 수익률은 3-4%대, 되팔기도 애매하고 굳이 이걸 왜 하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시야를 바꿔 이 예산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지를 찾아보자는 기준으로 인천 서구의 더블 역세권 빌라를 낙찰받게 되었어요. 이 빌라는 공항철도 검암역과 인천 2호선 아시아드 경기장역 뒤역이 도보 5분 내에 위치해 있는 완벽한 더블 역세권입니다. 25평형 방 4개, 복층 구조에 대지 지분도 넉넉했고 준신축급 상태라 리모델링 부담도 없었습니다. 낙찰가는 2억 중반, 총 취득 비용 포함해도 3천만 원 중반의 수준의 투자금으로 매입이 가능했죠. 같은 예산으로 아파트를 보자면 부평 외곽에 있는 10평대 중후반 30년 가까이 된 구축이 전부였습니다. 입지나 구조, 수요층까지 비교해보면 완전히 게임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 빌라는 입지만 좋은 게 아니라 전세 수요도 완벽하게 따라왔습니다. 낙찰 직후 바로 신혼부부에게 전세를 마쳤고 계약 만료 후에도 단 하루의 공실 없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두 번 모두 아파트는 포기했지만 입지는 포기하지 않은 부부의 수요였고 역세권인데 방 4개라서 선택했다고 말했어요. 즉 아파트보다 빌라가 좋은 이유는 가격이 싸서가 아니라 같은 예산으로 입지를 훨씬 더 좋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입지는 실거주 수요를 끌어오고
하고 전세 안정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수익 구조를 훨씬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빌라를 샀다기보다 입지를 샀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관리비입니다. 특히 아파트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엘리베이터, 경비실, 청소 인력, 지하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등 쓰든 안 쓰든 매달 수십만 원씩 고정적으로 나가게 되죠. 겨울철이 되면 도시가스와 겹쳐서 한 달에 30-40만 원 가까이 나오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매로 낙찰받은 인천 서구의 빌라, 여기에 얼마 전 신혼부부 한 쌍이 전세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계약한 날 가장 놀랐던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바로 관리비 고지서입니다. 이게 진짜 다예요? 한 달에 10,000원 맞아요? 계약하고 첫 고지서를 받은 그날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트만 살아봤던 두 사람은 관리비가 10,000원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게 진짜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그만큼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고 경비나 청소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아 공용 관리비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고지서에는 공과급 성격의 항목만 단출하게 적혀 있었죠. 신혼부부 입장에선 신혼살림을 시작하며 이런 관리비 구조는 정말 큰 장점입니다. 월세나 대출 이자처럼 빠져나가는 고정비용 외에도 예상하지 못한 생활비 스트레스를 줄여주니까요.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전기세, 가스비가 체감될 때는 이런 관리비 절감이 체감이 되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 부부도 처음엔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걸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얻은 건 30-40만 원짜리 관리비가 단돈 10,000원으로 줄어든 생활비 구조입니다. 이게 한 달, 한 해가 쌓이면 정말 커요. 아파트라면 1년에 400만 원 가까이를 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지만 이 빌라는 연간 10에서 15만 원 선이면 충분합니다. 최근에 실제로 신혼부부들 사이에선 아파트보다 이렇게 깔끔하고 넓은 평수에 관리비 부담이 없는 빌라를 더 실속 있는 선택으로 보는 흐름도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전세 사기, 높은 대출 이자 등으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선 이런 구조의 집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보다 빌라는 같은 예산으로 훨씬 더 좋은 입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더 중심지, 더 역세권, 더 넓은 공간까지 들어갈 수 있죠. 둘째, 넓은 평수에서 오는 실질적인 만족감입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아파트는 실평수가 좁고 공용 공간이 많아 실내는 더 비좁습니다. 반면 빌라는 실사용 면적이 넓고 구조도 단순해 생활 동선이 훨씬 쾌적합니다. 저 역시 아파트에서 빌라로 이사하면서 처음으로 내 방을 가질 수 있었고 그게 제 삶의 질을 바꿔놓을 만큼 큰 변화였습니다. 세 번째, 압도적으로 낮은 관리비입니다.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인건비, 공용시설 비용 등으로 한 달에 20만 원에서 40만 원씩 나가지만 제가 실제로 낙찰받은 빌라는 신혼부부가 전세로 거주하면서 매달 고작 10,000원 정도의 관리비만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세입자 만족도도 높고 공실 걱정도 거의 없습니다. 결국 빌라가 무조건 낫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같은 예산으로 집을 고를 때 무엇을 우선순위로 들 거에 따라 훨씬 똑똑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저 역시 그걸 경매라는 도구를 통해 직접 겪었습니다. 어린 시절엔 부모님이 경매로 집을 잃는 경험을 했고 성인이 된 후엔 경매를 다시 공부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집을 사고 실제 수익도 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압니다. 무엇보다 정보가 많아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유튜브도 보고 책도 읽고 강의도 듣지만 입찰 한번 못 해봤어요. 물건을 와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저는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직접 보고 함께 실행하고 낙찰까지 가는 실전 중심의 경매 과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외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경매 초보자도 4주 만에 입찰할 수 있는 실전 감각을 만들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된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겠습니다. 당장 낙찰이 목표이든 실거주를 준비하든 혹은 언젠가를 위해 기회를 쌓아두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살에 경매를 알게 됐고 돈이 없어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 작은 집 하나였지만 내겐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작이었지.